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5억 5천에 매입을 한 거고 6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본 거죠. 어깨 좀 푸세요. 청심환을 막 껄껄면서 막 심장이 엄청 팔아팔 뛰는데. 저도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생소한 분야라서 진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시면은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네. 답변을 드리는 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아요. 영상 찍을 때는 안 궁금한 내용도 막 물어보면서 끄집어내더라고. 그러면 네. 동자희님 인사와 소개 한번 시작해보시죠. 가시죠.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장인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또 귀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등대지기님과 희망퇴직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등대직이고요. GPL하고 MPL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MPL이나 GPL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 및 케어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MPL 투자나 GPL 투자에 조금 더 관심도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이드하고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GPL이나 MPL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자까지 발행을 하고 전업 투자자까지 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고 있고, 등대지기라는 이 닉네임은 투자가 방향성이 또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등대라는 그런 개념으로 방향성이나 가이드를 하자라는 취지로 등대직이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옆에 계신 희망퇴직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등대지기님의 제자라고 할까요? 경매로 처음 시작을 했다가 GPL, MPL로 이렇게 인도해주시는 스승님을 따라서 열심히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초짜 대부업 대표 사장이고요. 지금도 대부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공감대여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제자와 스승 간의 관계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지 한번 어떤 인연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경매를 처음 배우려고 찾아왔었죠. 경매를 배우러 왔을 당시에는 저는 전세 월세 계약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부동산 문맹인이라고 하죠. 22년도 아시다시피 막 부동산이 막 이제 네. 호황으로 올라갔던 시기였고, 그런 시기에 제가 부동산을 알게 돼서 경매를 배우러 찾아왔었고, 제가 2월에 왔는데 4월에 낙찰을 받았어요. 첫 입찰에. 그러한 인연이 돼서 많이 신뢰를 하게 됐고, 코로나 때 사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격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굳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MPL, GPL 투자를 알게 됐죠. 성향이 되게 똑부러지는 성향이라서 지금 말하는데도 좀 느껴지지 맞습니다. 않나요? 네, 맞아요. 희망퇴직자는 이제 전업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해도 딱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희망퇴직자 포함해서 몇 명이 지금 또 전업으로 하고 있고, 네. 전업이라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열의만 있고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려운 직군은 아니다. 전업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좀 벗어나 자기 그렇죠. 사업을 한다? 하고 싶은 좀더 일을. 전업 투자자시기도 하지만 많은 이제 책임감과 이런 게 맞죠. 어깨에 또 있잖아요. 네. 직장인과 다른 또 다른 삶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전업이라고 해서 되게 시간을 자유롭게 쓸 것 같고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더 큰 부담감과 내 스스로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이 네. 있는 그거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으로 가서 제가 진짜 아까부터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MPL과 GPL 검색을 해보면 나오지만 뜻이 그렇게 막 와닿진 않거든요. 돈이 필요하면은 대출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은 DSR이라는 이제 규제 때문에 담보의 가치는 되는데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선택지를 어디로 가냐? DSR을 안 보는 대부사 쪽으로, 신용이 안 좋아서 대부사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으신 분들도 많이 와요.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규제로 인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은 돈이 필요하니까 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로 들어오고 담보물의 가치를 우리는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대출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GPL은 말 그대로 담보의 가치만 우리는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주고 약정한 대로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대부에서는 은행에서 보는 것들을 안 보나요? 담보만 괜찮으면 대출을 다 해주는 편인지. 이게 나중에 부실이 됐을 때는 네. 담보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채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1번은 담보 가치, 부수적으로는 네. 뭐 소득 수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이스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오실 줄 아시는데 굉장히 우량한 담보 물건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유명하신 분들이 오시기도 하고, DSR 규제 때문에 가장 심한 것 같고요. 또 자영업자분들은 대출에 있어서 조금 용이하지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사대보험이 있으신 직장인분들을 좀 우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소득 증빙을 해서 높은 이자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돼요. 오히려 더. 안정성이 신용보다는 더 높죠. 어떤 식으로라도 경매로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GPL 투자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내 자본금 갖고 그냥 은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은 대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내 자본금 갖고 그 사이즈에 맞는 은행을 만들어서 누군가가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사이즈에 맞게끔 운영을 하는 거죠. GPL과 NPL이 한 끗 차이요. GPL이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사실은 아. 이제 부실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NPL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 거기 또 나아가서는 부동산 경매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GPL하고 NPL이. 경매 보시는 분들은 그 질문도 많이 하세요. 가끔 경매지 보면은 NPL 담당자 연락처가 뜨는 게 네. 있거든요. 거기 연락해서 그거를 취하시키고 부실채권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개인이. 그쵸. 많은 분들은 권리분석상 문제 있는 줄 알고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안 보이던 이름이 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채권을 살 수 있는 그 담당자 연락처. 그렇죠. 담당자분들도 매수 의향서를 받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비딩을 시켜요. 그러니까 낙찰가율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사후정상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후정상 방식은 그 부동산을 꼭 취득해야 되는 목적이 있지 않은 이상은 수익 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NPL 담당자들이 네. 있으니까 거기다 연락해서 채권을 매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은 1차적인 부분인 네. 거고 실제로 해보시면 네. 그 안에서도 나한테 순번이 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우선 1차적으로 주거용도는 거의 매각을 안 해요. 이 투자를 한 1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개인한테도 매각을 했었어요. 네, 채권을. 네. 이제는 개인한테 매각을 안 하고 채권은 그대로 유동화 회사에다가 놓고 매각하는 전제 조건이 너가 입찰을 들어가서 낙찰을 받는 조건으로 사후정상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실질적으로 돈 되는 채권은 잘 매각을 안 해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네. 그냥 경매로도 잘 매각될 것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단독주택, 토지, 뭐 상가라든지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통 이제 접촉을 했을 때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라든지 누구나 원하는 것들은 우량한 굳이 자연스럽게 낙찰가율이 높기 때문에 방어입찰처럼 이제 좀 낙찰가율이 떨어지는 담보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촉하시는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DSR 말씀하셔서 그러면 국가에서 뭐 DSR 규제 7월 달에 스트레스 DSR도 더 강화가 되는데 그럼 오히려 역효과로 여기는 의뢰건들이 더 많아지겠죠. 수요자들은 결과적으로 선택지가 없어지는 거죠. 당연히 자기네들은 대출을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대부사들을 컨택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좀 대부업이라는 거에 아무래도 일반인들은 선입견이 있으니까 오늘 깨고 갔으면 좋겠어요. 경매도 왜 뭐 남의 집을 빼앗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듯이 대부업도 불법 사채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사실 불법 사채 때문에 많이 대부업 이민지가 더 훼손이 된 것도 맞지만 네.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업인 것 뿐이죠.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막 집에 찾아가고 채무자분들한테 가혹하게 하고 네. 이런 이미지가 큰데 사실상 저희가 하는 업무가 생각보다 심플해요. 정상적으로 이자가 들어오면은 다행인데 만약에 안 들어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 채권은 부실 채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채권을 NPL사다 매각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MP에서 사줘요 그걸? 제가 나름대로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저를 통해서 GPL 사업자들도 있지만 NPL 사업자들도 있어요. 저를 통해서 대출 나가신 분들이 부실이 되면은 저를 포함해서 NPL사가 같이 매입을 해드려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할인을 해서 팔아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기간 지나서 부실이 됐을 때는 원금하고 그때까지 쌓였던 연체 이자를 다 드리고 이전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손실이 보는 채권이다 그러면 당연히 할인을 해야 되지만 수익을 보는 거면은 사실상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맞는 거죠. 요즘 같은 우량한 아파트 채권 같은 경우는 전혀 할인해서 사올 이유가 없고 경매로 매각만 된다고 하면 뭐 90% 그 이상의 그러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누구도 낙찰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인 거네요.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제가 만들어 놓은 맞아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사업자가 25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NPL사는 한 4군데, GPL사는 21군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대출이 돌아가는 게 100억 이상 돌아가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부실률이 한 30% 봐요. 거기서 30억 정도 부실이 되면은 그 4개의 NPL사가 나눠서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서로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정상을 다루는 데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들어오다가 부실되면 바로 3개월 이후에 매각해서 네. 하는 거고 NPL사들은 결과론적으로 채권을 따로 저축은행이나 다른 대부사 가서 영업을 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보통 네.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 부실채권
부서가 있거든요. 저 같은 대부사들, 신규 대부사들은 거래처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이제 바카스 들고 뛰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인프라 안에서 채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을 하지 않아도 채권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왜 부실단 채권을 왜 매입해와요? 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죠. 저건 내가 너무 탐나는데 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실 채권이 됐을 때 제가 직접 입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NPL로 넘어가면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구간이 더 넓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채권 최고액을 120% 설정하잖아요. 네. 대부는 무조건 150%예요. 또는 200%까지 설정을 해요. 내가 저 부동산을 갖고 싶어, 탐나는 부동산이 있으면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연체 이자는 계속 쌓여갈 거잖아요. 네. 연 20%씩 계속 쌓여가니까 그럼 채권 최고액이 150%든 200%든 쌓였을 때 내가 채권 최고액만큼 쓰면 거의 99%는 낙찰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분의 경력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북매로 시작을 했고 한 14년 전에 상가 위주로 많이 했었고 임대 세팅 해놨다가 경북매를 하신 분들이 좀 몇 년 동안 하시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요. 별거는 쪽으로 GPL로 시작해서 NPL로 끝나는 투자 방식인 거예요. 그 중간에 경북매가 껴져 있는 거죠.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나갔는데 그게 부실됐어. 그럼 경매를 넣잖아요. 경매가 매각이 되면은 법원에서는 낙찰자한테 돈을 받아서 배당금을 이해관계인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경매를 조금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생각이 들고 채권자를 좀 찾게 돼요. 플러스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을 해보려면 뭘 해야 되나, GPL하고 NPL에 관심을 갖게 돼요. 경공매보다 훨씬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 인원수가 적잖아요. 기회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선입견 때문에 사실 또 섣불리 하는 게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인허가를 7개월 넘게 기다렸거든요. 작년 3월에 서류를 접수해서 10월에 대부업 등록증이 나와서 첫 투자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GPL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했지만 NPL을 하려면 금감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NPL 사도 있으신 거예요? 네, 저는 NPL 이야. 대부업 법인입니다. 넘어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수익화가 되고 뭐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팔고 잔금을 받으면 돈을 받는 건데 NPL, GPL은 이게 좀 다를 거란 말이죠. GPL은 대출이다, 대출이다. 네. 반복적이게 네.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내가 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네. 다음 달 오늘 내가 이자돈이 들어오면은 그게 수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익이 실현이 되는 거고 NPL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부실된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가잖아요. 네. 첫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고 나서 첫 매각일이 잡히는 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얼추 10개월 정도 걸려요. 누군가가 최고가 매수인이 나오면은 낙찰이 되고 네. 그 낙찰자가 잔금 납부를 하고 배당 기일날 이제 채권자는 배당을 수령할, 그때 이제 NPL 채권은 그때 수익이 실현이 되는, 경매를 넣었다가 그 부동산이 일반 매매가 되면은 네. 그때는 더 빨리 수익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될 수도 사례가 있고. 또 있었잖아요.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채무가 적을 때는 매매가 오히려 더 원활해요. 만약에 여신이 좀 남아있다, 그 채권을 매입을 해서 매각 절차를 밟아가는데 다른 금융사에서는 여신이 남아있으니까 대환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우리 거를 말소를 시키고 그쪽에서 대출을 다시 일으키면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다 받고 그걸로 끝나는 케이스. 풍덕천동에 그 동문 아파트라고 네, 있거든요. 그게 제가 경매를 넣었다가 실거래 뜬 거나 지금 현재 네. 시세는 6억 9천 정도 경매를 넣고 네. 그걸 제가 취하를 하긴 했어요. 경매를 넣었다라는 거는 그 부동산에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을 채무자분들, 차주분들하고 좀 조율이 가능해요. 경매로 넘어가면 이제 차주분들은 경매라는 단어 자체가 헐값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가 크다 보니까 가격 조율을 할 수가 있어요. 6억 9천짜리를 한 6억 2천까지는 제가 가격 조절을 하긴 해놨는데 저희 지인분이 결정을 못 내려서 그분은 못 했는데 일반 매수자가 나와서 6억 6천에 사갔어요, 그걸. 저한테 줬으면 난 샀을 텐데. 그러니까 명의가 또 있어야 하고 네. 또 대출이 나와야 하고.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례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해본 경험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내가 원하는 금액에 낙찰받기가 쉽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만 경매 들어갔던 물건을 내가 저 금액에 사면 싸게 산다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명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번 주 월요일 날 전액 상환 다 받았고 그분도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날 이사까지 마무리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5억 5천에 매입을 한 거고 6천만 원에 대한 수익을 본 거죠. 그냥 말 그대로 5억 5천에 사서 6억 1천에 그게 궁금했어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판 건지. 네, 그 채권에 관련해서 6천 정도 수익을 본 거죠. 팔기 전까지 뭐 받으신 뭐 이자나 이런 것도 계속 네, 중간에 받으셨죠? 계속 받았었죠. 중간에 제가 이자를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6억 6천만 원 정도까지만 불어났어요.
불안한 거죠. NPL/GPL은 언제 호황이고 언제 불황인지. 경매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경매는 이제 낙찰가율이 떨어지면 이제 개인이 이제 저렴하게 경매 물건을 취득하는 건데 반대로 배당받는 채권자들은 그만큼 덜 받는 거죠. 그렇죠. 못 네. 받는 사람이 생길 수 맞아요. 있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심할 때 지금 같을 때 이제 대부사로 대출을 받으려고 오는 분들이 많을수록 이제 조금 호황이라고 볼 수 있고 경매랑은 좀 다르게 낙찰가율이 많이 빠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까라고 생각할 때 좀 낙찰가율이 많이 빠지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손실이 나셨을 때 그때는 저는 선택지를 어떻게 찾았냐면은